이야기. 새싹 순과 함께하는 매스 스토리즈 106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양쌤이요. 안녕하세요, 순이에요. 자, 100번도 넘고 200번을 향해서 열심히 가보죠. 그러니까요. 새싹에서 언제쯤 마스터 에이지가 될까요? 봄은 지나 여름은 오는데 새싹은 언제 크나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네. 칸토라는 인물의 생애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요. 네. 집합이라는 이론이 무한대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를 규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개념이다. 그래서 두 집합 사이에 만약에 1대1 대응이 존재하면 그 1대1 대응의 모양에 상관없이 존재하기만 한다면 같은 값이 아니어도 된다. 예, 아니어도 되는 그렇죠. 거죠. 존재하기만 하면 그런 1대1 대응을 만약 내가 찾아낼 수만 있다면 두 집합의 크기, 사실 나중에 가면 농도, 무한집합에서 이제 농도란 용어를 쓰는데 크기는 서로 같다. 예, 같다. 이걸 통해서 자연수하고 짝수 사이 1대1 대응이 되기 때문에 네. 짝수는 자연수 집합의 절반인데 크기가 같아졌죠. 그렇죠. 그래서 그 전체와 부분 중에 전체는 부분보다 무조건 크다가 공리였는데 그 공리를 칸토가 깨뜨렸기 때문에 독일 수학계에서 거의 추방되다시피 해서 예, 나중에 이제 비참한 삶을 항상 너무 앞질러 가면 문제가 되네요. 그렇죠. 살았었다 뭐 이런 이야기. 응. 나중에 이제 함수론을 좀 공부를 하고 나면 아직 우리가 함수론을 안 했잖아요. 네. 함수에 대한 이론을 좀 배우고 나면 그 이후에 이제 무한집합에 대한 이야기들이 어떻게 더 확장 발전되었는지 그 이론 틀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서우시는데요. 점점 알 수 없는 어떤 영역으로 들어가는데 무서워요. 예, 무서울 필요 없어요. 어떡하죠? 간단한 겁니다. 따라갈 수 있을까요? 예, 그럼요. 언제나 네. 정의를 잘 이해하면 네. 나머지 것들은 저절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네. 다시 이제 강론, 강론. 집합에 대한 총론에 대해서 이제 역사적인 의미를 살펴봤다라면 네. 이제 집합에 대한 이론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가능한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네, 그렇죠. 예, 이제 하나하나씩 풀어나가는 건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요즘은 집합이 원전은 아니죠. 보통 고등학교 수업 책에. 예전에는 중학교 1학년 때 제일 처음 배웠었던 그렇죠. 것이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제일 처음 배웠던 그래서 건데 이 수업 시작하기 전에 보통 집합부터 먼저 할 줄 알았거든요. 처음 시작할 때. 예. 근데 사실은 아직도 근데 처음 집합이 먼저인가요? 보통? 지금 얘기하고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아니라고요. 요즘 교과 과정에서는 죄송합니다. 중학교 과정에서는 빠졌어요. 아, 중학교 과정에서는 빠졌고 네.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과정으로 아, 옮겨졌어요. 한참 뒤로 갔네요. 예. 근데 뭐 이 시스템이 뭐 나쁘진 않은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수체계에 대한 이론을 좀 정리하고 나서 집합을 외우는 게 순서상 맞다고 생각하긴 해요. 그래요. 예. 그러면 집합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맨날 수학할 때 집합하다 끝난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도 확실하게 개념이 안 들어와 있어요. 그죠. 자, 죄송해요. 또 길어졌나? 다시. 네. 그래서 집합이란 첫 시간에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어진 조건에 의해 그 구성원을 분명히 알 수 있는 뭐였죠? 모임이었죠.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모임을 나타낼 때 우린 두 가지 방법을 쓰기로 했었는데 하나는 원소 나열법이었고 그러니까 집합을 나타낼 때는 앞으로 대문자를 이용해서 A라는 집합은 이러한 집합이야. 그래서 이제 중괄호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기로 하는 거죠. 네. 뭐 이렇게 쓰면 여러분들이 혹시나 오해할까봐 정확한 기호로 표현을 해주면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네요. 이거 아닌가요? 아 그렇죠. 예, 바로 요 기호가 되겠어요. 그래서 뭐 예쁘게 그리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는데 뭐 사실 누구든지 봤을 때 알아볼 수만 있으면 굳이 뭐 잘 쓸 필요는 없는 거니까 요 정도라고 그냥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요런 이제 중괄호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네. 중괄호를 이용해서 집합을 나타내서 요 안쪽에 원소들을 하나하나 나열하는 것을 원소 나열법이라고 했고 두 번째가 이제 조건 제시법이 있었죠. 네. 조건 제시법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했었냐면 A라는 집합을 표현할 때 막대기라는 걸 이용해서 이 중괄호 안을 두 개 영역으로 나눴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앞쪽에는 원소를 대표하는 표현이 들어가고 그 뒤쪽에는 그 표현과 관련된 충족되어져야 하는 조건을 제시를 해줌으로써 네. 이 집합은 이러한 원소들로 이루어진 집합이야 라고 이야기하기로 했던 거죠. 네. 그래서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낼 때 여기에 들어가는 표현들은 굉장히 자유로워야 된다. 어떤 표현이든 모두 가능하다. 수학적으로 우리가 써왔던 모든 표현들을 다 골고루 응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었죠. 네. 그래서 집합에 대한 이야기는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엄밀하게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엄밀한 정의를 내려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이 세계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거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언뜻 이야기했듯이 이제 범주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어떤 범위 안에서 이 논의를 진행할 것인가. 그래서 전체를 나타내는 집합을 정의를 할 것인데요. 전체 집합은 이거야라고 이야기하면 전체 집합은 이러한 집합이야라고 이야기하면 이 문제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그 문제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요 집합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진행해 줘. 여기서 벗어나는 대상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전체 예를 들어서 x가 이것일 때라고 이야기하면 전체 집합이 실수의 집합일 때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리얼 넘버의 머리 글자 이렇게 쓰기로 했었죠. 네. 뭐 x가 이것일 때라고 이야기하면 자연수의 세계에서만 이 이야기를 할 거야라고 주장을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통 전체 집합은 유니버설 셋이라고 영어로는 부르죠. 그러니까 우주란 뜻이기도 하고 전체란 뜻이기도 한데 유니버설 셋의 머리 글자의 U자를 이용해서 보통 대문자 U로 표시를 해줘요. 네, 봤어요. 예, 근데 이렇게 쓰는 게 별로 저는 칠판에다 쓰기에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써주기로 할게요. 이렇게 쓴다고요? 예, 이렇게 쓰면 전체 집합이란 뜻이야 아, 라고 받아들이자. 통용은 아니죠. 전체 다. 보통 모든 칠판에 사람- 쓸 때 선생님들이 다 이렇게 쓰긴 해요. 예. 그래요. 아니면 이렇게 쓰는 분들도 있는데 이건 좀 귀찮거든요. 이렇게 쓰기가. 세 번에 나눠. 예, 예.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쓰기로 보통 약속을 하는 네. 거죠. 자,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그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A가 B에 포함된다. A는 B의 부분집합이다. 라는 용어는 X가 A에 속하기만 하면 그 X가 B에도 역시 속할 때. 그러니까 A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들이 B 안에도 다 들어있을 때. 이럴 때 우리는 부분집합이라는 개념으로 약속을 했었어요. 네. 그럼 당연히 전체 집합 U에 대해서 처음에 U야라고 이야기하면 그 뒤에 이야기되어지는 요 부분에 들어가는 모든 집합들은 요 집합에 다 속하겠죠. 예, 포함되는 부분 집합들에 부분집합이 대해서만 있다. 이야기를 할 거야라고 약속을 먼저 하고 시작하는 거죠. 거기서 벗어나는 개념들은 다루지 않는다.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왜 쟤만 작아졌을까요? 글쎄 말이요. 지워졌어요. 하나가 더 생겼었군요. 이거 아. 포함되는 게 예. 어째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의 사용법을 이제 조금씩 익숙하게 알고 가는 것 같아요. 100개가 넘었는데. 네, 이제 겨우.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네. 우리는 집합에 대한 이제 부분 집합에 대한 정의까지 봤고요. 전체 집합에 대한 이야기까지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뭔가 모여놓은 게 집합이잖아요. 모임. 그렇죠. 그럼 아무것도 안 모여 있는 모임. 아무것도 해당되지 어떤 않는 어떠한 조건이 구성원도 없는. 없는.
그게 집합이에요? 그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없는 모임을 우린 집합이라고 봐야 할까요? 아니요. 이게 좀 모호하죠. 음. 근데 이걸 구성원이 없는데 어떻게 모임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탁자 위에 음. 사과가 몇 개 있어요라고 물어봤어요. 음. 없잖아요. 없죠. 그럼 없다 하면 되는 거죠. 네.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사과는 0개 있어요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은 사실은 숫자로 나타내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걸 그쵸. 굳이 숫자로 나타내야 음. 되냐. 근데 0이라는 숫자가 없으면 굉장히 많은 불편함들이 생기죠. 그런가요? 예. 음. 왜냐하면 2에다가 어떤 놈을 더했을 때 그대로 2가 되는 음. 이런 아이가 넘기겠죠. 그렇죠. 그런 아이를 표현할 방법이 없으면 문제가 되죠. 그렇죠. 숫자로 표현할 때는 그렇죠. 그렇죠. 양과 음을 나누는 기준으로서 0도 필요한 거고 빈자리를 십진법에서 메꿔주는 숫자로서 0도 필요한 거고 그렇죠. 결국 얘가 없으면 굉장히 많은 불편함들이 있으니까 없다라는 말 표현 대신 0이라는 기호로 표현하기로 약속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구성원도 없는 모임도 이건 모임이 아니니까 집합이라고 하지 말자 이래버리면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예, 그럼 나중에 이제 집합을 다양하게 표현할 때 문제가 발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구성원도 없는 모임인 0개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우리는 한 개의 집합으로 봐야만 한다. 그래서 그렇군요. 숫자 0과 숫자 1이 겹쳤어서 이게 하나의 예, 이것 아무것도 이제 없는 아무것도 없는 집단. 집합 비어 있다라고 해서 빌공자를 써서 공집합 이게 공집합이군요. 네, 이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네. 이 말은 들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집합을 표현할 땐 두 가지를 쓰는데요. 중괄호 안에 이제 원소를 집어넣어서 집합을 표현하기로 했잖아요. 네. 이렇게 비어 있는 집합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렇게 예, 0과 1을 겹쳐 쓴 새로운 기호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네. 예전 교과서에는 이게 실려 있었는데 아마 지금 빠졌나 모르겠어요.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요즘은 주로 이 표현. 근데 이제 써놓고 보니까 고대 그리스 알파벳 파이하고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네. 그래서 파이라고 읽기도 해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요것은 이거고요. 이건 파이, 이건 파이, 발음은 똑같네요. 파이. 파이. 예, 파이. 파이. 그래서 약간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이제 파이라고 읽기도 하고요. 공집합이라고 읽기도 하고. 그러면 공집합 안에는 원소가 하나도 없잖아요. 네. 그럼 A가 어떤 집합이든 상관없이 공집합은 그 A의 부분 집합이다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없을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 그렇죠. A라는 집합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아이들을 가지고 있을 때 요 비어 있는 공간 있잖아요. 네. 요 비어 있는 공간으로 집합을 하나 만들 수 있겠죠. 이건 1, 2, 3 조건을 붙여놓은 거잖아요. 근데 거기. 1, 2, 3을 원소로 가지는데 아무것도 원소로 가지 않은 이 집합도 이 안에 어딘가에 빈 공간으로서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모를 수 있나요? 네. 이게 있대요. 그래서 A가 어떤 집합이든 상관없이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라고 보기로 하는 거예요. 어차피 자연수와 사이사이에 예. 유릴 수도 있고 무릴 수도 있고 예. 그거에 대한 얘기죠. 아니요. 그런 거랑 좀 다른 아, 얘기예요. 그래요? 예. 우리가 어떤 집합 A를 설정을 하건 집 원소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때 원소가 존재하지 않는 이런 빈 영역들이 존재하죠. 그것도 그 빈 하나의- 영역도 하나의 집합이라고 하나의 보자라는 집- 거예요. 예. 좀 쉽게 표현하면 음. 나중에 이제 명제 부분을 공부를 하면 왜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지를 더 엄밀하게 수학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좀 직관적으로 제가 네, 설명하려고 무슨 하는 말인지 거예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공집합은 모든 집합에 뭐라고 받아들이죠? 부분 집합으로 예. 받아들이자. 그래서 전체 집합 U가 있으면 어떤 집합 A를 선택하건 얘는 얘에 포함되는 거고 공집합은 또 어떤 집합 A를 선택하건 포함되는 그런 관계로 일단 설정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예. 새로운 개념, 새롭게 인지해야 되겠네요. 예, 그래서 이런 표현들 0이라는 개념, 공집합이라는 개념 앞으로 몇 가지 개념들이 더 나올 건데 네. 실제로는 그 값이 있어? 그런 건 없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도 수학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수학은 정의가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봐도 예, 거의 무방해요. 거의
정의로부터 시작해서 정의로 끝난다라고 보는 거죠. 이거 계속 느끼는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이 없으면 이 정의가 안 되면 그렇죠. 이야기할 나중에 수가 되게 없죠. 헷갈려져요. 예. 음. 자, 그래서 오늘은 집합의 정의를 좀 다시 한번 복습을 해봤고 공집합도 집합이어야 한다라는 네. 것, 그다음에 정의. 전체 집합의 음. 약속은 이런 것이야라는 네. 것까지 살펴봤어요. 네. 자, 집합에 대해서 할 이야기들도 앞으로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차근차근 하나하나 해나가기로 해요. 네. 자, 오늘은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 안녕.